영국의 한 여자아이는 2명의 아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녀의 나이는 10살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연소 살인마로 유명한 메리 플로라 벨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그녀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심리학 최연소 살인마 그녀의 탄생 편입니다. 1968년 5월 11일 아이들은 공습 대피소에 모여서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은 비명을 질러댔죠. 이때 웃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메리 벨이었죠. 쿵 소리의 정체는 메리 벨이 같이 놀던 3세 소년을 공습 대피소 위에서 밀어 떨어뜨린 것이었는데요. 소년은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메리 벨의 어머니는 다음날 경찰에게 메리 벨이 어려서부터 계속 주변인을 공격한다고 알렸으나 메리 벨은 너무나도 어렸기에 범죄 혐의까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되죠. 그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난 뒤 5월 25일 메리 벨은 본격적인 살인에 들어갑니다. 이번엔 오래된 폐가에서 함께 놀고 있던 4세 마틴 브라운을 목 졸라 살해하는데요. 우연이었는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는지 경찰은 놀랍게도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하였죠. 때마침 마틴 브라운의 시체 옆에 굴러다니던 병을 본 경찰은 그 안에 든 약을 삼켜 질식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제부터 메리 벨은 참지 않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6일 메리 벨은 노마벨과 함께 한 어린이집에 무단 침입합니다. 그리고 물품들을 도난하고 기물들을 부숴댔죠. 종이엔 이런 글도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틴 브라운을 죽였어. 엿먹어 이 개자식들아. 뒤늦게 출동한 경찰은 이 메모를 보았지만 필체가 너무나도 명확히 아이들의 것이었기에 장난으로 치부해버렸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5월 31일 메리 벨과 노마벨에게 너무나도 시달렸는지 어린이집엔 새로운 경보기가 설치되었는데요. 그것이 시끄럽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다급히 출동했는데 이때 메리 벨과 노마벨이 달아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죠. 하지만 또다시 너무나도 어린 나이 덕에 메리 벨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악 물고 모른 척하는 경찰이 야속할 따름인데요. 2개월 후인 7월 31일 메리의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희생자는 당시 3세였던 브라이언 호우였습니다. 살해 수법은 전과 동일하게 목을 졸라 질식사시킨 것이었는데요. 총이나 칼에 비해 직접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더더욱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지독하네요. 하지만 살해 현장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이언 호우의 사체는 끔찍하기 그지없었는데요. 머리카락이 잘려 있었고 다리에 피부가 벗겨져 있었으며 심지어는 음경이 절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메리는 죄의식과 두려움 없이 다시 한번 그 범죄 현장에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브라이언 호우의 배에 자신의 시그니처인 이름의 앞글자 M을 새겨넣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그녀는 면도칼로 M을 새겨놓곤 유유히 사라집니다. 사체를 본 경찰들은 드디어 본격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체에게 가해진 힘이 약한 것으로 보아 범인을 아동으로 추측했고 예전부터 혐의가 많았던 메리 벨과 노마벨을 불러들였죠. 이어진 추궁에서도 메리 벨은 남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어떤 남자가 브라이언 호우를 때리는 것을 봤어요 라고 진술했죠. 하지만 노마벨은 경찰의 압박에 겁을 먹고 메리 벨이 브라이언 호우를 죽이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라고 진실을 털어내고 말았습니다. 살인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을 텐데요. 메리 벨은 끝까지 죄책감 없이 태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커리어입니다. 실제로 정신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판결이 나기도 하였죠. 지금부턴 이 끔찍한 소녀가 만들어지는 레시피를 알려드릴 건데요. 당부 말씀드리자면 커리어만큼 레시피도 매우 지독합니다. 메리 벨의 친모는 베티 벨로 매춘부였다고 합니다. 메리 벨을 출산하였을 때 나이가 무려 17세라고 하는데요. 메리 벨이 세상의 빛을 보고 들은 첫마디가 저것 좀 빨리 내 눈앞에서 치워 였다고 하죠. 메리 벨은 생후 2년간 지독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엄마의 손에 의해서요. 사고사로 위정하려 노력했지만 어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하죠. 당연히 사랑을 받았을 리가 없겠죠.
언어적 폭력은 물론 신체적 폭력도 일삼았다고 하고요. 심지어 어머니는 낯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메리벨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죠. 메리벨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생식기는 모두 망가져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베티벨은 메리벨의 재판 땐 각종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하고 나타나 재판엔 별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죠. 메리벨은 이러한 엄마의 사이코패스 기질을 물려받은 듯 합니다. 하지만 DNA를 물려받았다고 모두가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유전받은 DNA가 성장 환경에 반응하여 발현해야 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성장 환경에 의해 그것이 발현되지 않을 경우 정상인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일부만 발현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사이코패스로 성장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하지만 메리벨의 성장 환경은 정말 끔찍했죠. 없던 DNA도 발현할 환경입니다. 도덕적 가치관 형성이 중요한 0에서 6세 시절을 가혹하게 보낸 탓에 도덕상의 결함도 있었을 테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탓에 관심과 사랑에 목이 말라 있었을 테죠. 이는 그녀를 휘대의 사이코패스, 최연소 살인마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죠. 무슨 짓을 해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으로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자의 대부분이 처음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하는 첫마디가 자신이 일면에 실린 신문을 보고 싶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게 될 처분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중요한 것이죠. 메리벨의 범죄는 이러한 특성이 진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범죄임을 숨길 생각이 없고 오히려 드러내려 하죠. 마틴 브라운의 살해는 어린이집에 직접 메모를 남기면서 자신의 범행임을 드러내려 하였고, 브라이언 호우의 살해는 자신의 성의 앞글자인 M을 새겨 넣으면서 자신의 범죄임을 드러내려 하였죠. 또한 브라이언의 사체엔 성기가 절단되어 있었는데요. 오랜 기간 성적인 학대에 노출되면서 쌓인 부정적 감정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분노와 복수심, 관심과 사랑, 인정의 결핍, 사이코패스의 DNA와 그것을 발현시킨 끔찍한 양육 환경. 그녀의 범죄는 정말 용서할 수 없지만 그녀가 당한 범죄 역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키우게 된다면 최고로 해줄 순 없어도 최선은 다해야겠죠. 메리벨을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마지막 여담으론 메리벨은 살인을 행하기 전 창문에서 떨어져 뇌진탕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릴 때 친모의 마약을 잘못 주워 먹어 생사를 오간 적도 있다고 하네요. 둘 다 어린 나이에 뇌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기에 이것들이 메리벨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상